2019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21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그것을 기반으로 2022년 대선에서 재집권함으로써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는 말을 기억하는가? 당시 문재인 정부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아마추어 같은 모습을 보여와 뜬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이 같은 말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전개로 흘러가고 있다. 2019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이 귀환 중국 동포권익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한국 거주 귀환 중국 동포는 86만 명에 이르고 한국 국적을 취득해 투표권을 갖게 된 외국인 중 47% 이상이 중국 동포로 2년 동안 7.3%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귀환 중국 동포에 더 큰 관심을 갖고 도와주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며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국 동포 86만여 명 중 18만여 명은 이미 국적을 취득해 투표권이 있고 내년 총선에서 주요한 계층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우리나라는 800만 명의 동포를 가진 재외 동포 대국이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0만 명에 이르는 다문화 대국이라며 귀환 중국 동포는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이라며 인권 보호 등 권익 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귀환 중국 동포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박옥선이 임명되었다. 박옥선은 2017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귀환 중국 동포권익 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고 2017년 4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대회 당시 국내 중국 동포 유권자들의 대표적 단체인 전국귀한동포 중앙특별위원회, 제한동포 총연합회, CK여성위원회, 제한동포 국적자 총연합회 등과 함께 한중 커뮤니티 리더스 포럼, 한중사랑,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중국동포 한마음협회, 한중무역협회, 한중청년협회, 조선족교사협회, 중국동포문인협회, 다문화 스포츠총연합회, 다문화 영상예술인협회, 한중미래재단,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등 국내 중국인 단체들과 중국동포 단체들을 총연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전국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유권자 선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면서 중국동포 유권자들의 더불어민주당 당원 가입운동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동포와 모국사회가 하나 되어 평화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정책적 사업적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2018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귀환 중국 동포권익 증진 특별위원회 박옥선 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필승의 결심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동포들의 생존이라는 슬로건으로 귀환 중국 동포 당원들의 단결, 화합, 역량 결집을 위해 노력했다. 또한 문재인은 2018년 1월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헌법에 난민권 망명권을 신설하자는 내용을 포함했었다. 그러나 헌정특위 자문위원회는 난민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가보안법 위헌 등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2018년 3월 26일 헌법 개정안 전문에서는 난민권과 망명권 조항을 넣지 않았다. 대신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 예술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꿨고 난민권, 망명권을 헌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권 수정을 통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총 114매로 투표한 의원 수가 의결 정족수인 제적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해 최종 폐기됐다. 그러나 앞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당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저출산 인구절벽 위기, 우수 외국인 귀화 명목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의 간이귀화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학에서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간이귀화 요건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8년 12월 말 236만 7,607명 중 중국인이 107만 54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8년 외국인 유학생 14만 2,205명 중 중국인이 6만 8,537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사실상 중국인을 한국 국적으로 만드는 법안이었다. 이처럼 국가의 향방이 결정되어지는 선거의 친중 인사들은 사실상 조선족 중국인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행위이다. 중국은 이미 중국 내부에서부터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중국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의 중국 석유 총 매장량의 30%와 천연가스 34%, 석탄 40%가량이 묻혀있는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추진한 한족 이주 정책으로 현재 한족은 50%를 넘어서 2200만 명 신장 위구르 인구 가운데 위구르족은 절반에 못 미치는 천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역에 진출한 한족은 위구르족을 채용하는 대신 타 지역에 한족을 데려와 썼고 위구르인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설령 취직해도 임금이 낮았다. 한족은 공공기관의 간부직을 차지하고 위구르족 엘리트는 하급직에 만족해야 했다. 현재 직업 분포상으로도 한족은 공업 상업, 위구르족은 농업에 종사하는 계층 구조가 굳어졌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홍콩에 해마다 5만 명씩 이주시켜 홍콩을 중국화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 일본 서부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자바 섬을 이어 제1도련선을 설정해 미국을 도련선 밖으로 밀어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시설을 배치해 분쟁을 일으키고 대만과 하나의 중국이라며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 영유권 주장과 오키나와에 중국인을 이주시키고 투표를 통해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운동을 주도한 오나가 다케시를 당선시키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제주도 제주해군기지의 주변 땅을 집중 매입하기도 했고 한국 정치인들과 주한미군이 있는 평택에 세계 최대 규모의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 또한 중국은 2002년 동북변강역 사여현상계열 연구 공정을 시작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네팔, 부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북한, 한국 등 모든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고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등 반발이 커지자 비폭력 평화 시위와 거대 중국 자본을 투입하고 중국인과 화교의 현지인화 정책을 통한 합법적 영토 확장 전략을 펼쳐 2049년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 60여 개국의 거대 경제권을 형성해 아시아를 장악하기 위해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곳곳에서 친중 인사에 의해 빠른 속도로 공산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내년 미국 총선에도 친중 성향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친중 인사들이 대거 당선된다면 조선족, 중국인들에게 동포라는 면목,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국적 취득 조건을 완화하고 빠르게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도 친중 성향 인사를 당선시켜 한반도의 공산화를 앞당기려 할 것이다.